뉴스인 뉴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앞두고 자세히 분석해 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이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끼칠 영향 분석해 왔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그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됐죠. 미국의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자세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반도체, 첨단 반도체와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반도체 칩 규제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성능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한 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제3국에서 생산된 칩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썼다면 미국산으로 보고 수출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28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일부가 이런 수출 금지에 해당은 되겠지만 수출 금지가 내려진 기업 수가 적고 고성능 제품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여파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칩 자체도 그렇고 이 반도체 장비 하면은 이제 부품을 만든다거나 검사를 한다던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제 워낙 제품이 많은데 이 반도체 장비 부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의 디램 공장, 다롄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습니다. 각각 해당 회사의 전체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공장들입니다. 만약 이 공장들의 장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큽니다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애매합니다. 이 반도체 장비는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장비는 중국 기업으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고 중국에 있는 한국 등 제3국 기업으로는 사안별로 미국이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별로 미국이 결정해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박 기자 설명 다시 보면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에 어떤 장비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걸 미국이 일일이 이제 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발표 이전에 미국과 이미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해선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미국이 감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증설하거나 개량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 과연 안정적으로 장비가 도입될까 우려되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태 유지는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들려요. 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기술은 그야말로 첨단 기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영업 비밀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분야인데 이걸 미국이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지나친 우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점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 도입은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2년에서 2년 반 전부터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미 2년 전에 장비 도입 신고를 받으면 한국 기업이 2년 뒤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점이 더욱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겠습니다. 추가적인 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자, 안 그래도 지난주에 나온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미국 조치가 나오기 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조치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도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2%나 감소했는데요. 분기별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 이후에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IT 제품 판매 부진을 원인으로 봐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애플도 신제품인 아이폰 14를 500만 대 증산하려던 계획도 접었을 정도입니다. 올해 컴퓨터 판매도 지난해보다 13%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전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IT 제품을 안 사는 것이 부진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IT 제품의 부품이
반도체도 안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의 겨울이 올해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정부는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했다지만 이 반도체 업계는 사실상 비상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무역 수지 적자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중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경제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산 전기차도 이미 차별을 받고 있고 이제 반도체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